조나단 항공기 설계 방법 실습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벌크헤드를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제작 순서는 설계 순서는 제가 작년에 대회기를 제작하면서 이러한 순서로 설계를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했던 방식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크헤드를 처음 이제 막 설계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벌크헤드의 위치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개를 설계할 때처럼 동일한 개념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날개의 리브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리브의 위치와 그 개수를 얼마나 어디에 넣을 것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날개 설계 방법이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벌크헤드의 역할이 항공기의 동체의 형상을 유지시켜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브와 마찬가지로 벌크헤드도 설계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벌크헤드의 위치와 개수를 얼마나 어디에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설계와 제작 방법을 고민을 해보셔야 하고,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기 전에 개괄적인 벌크헤드의 위치와 개수 및 설계 방법이 정해졌다면 본격적으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계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벌크헤드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형상들이 아닐 거예요. 이러한 형상이 아니고 이러한 형상들이 있겠죠. 이렇게 쭉 있고, 이거는 요런 형상들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모든 기체 부품을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또 상당히 꽤 무게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항공기의 뼈대가 되는 벌크헤드 리브 이러한 것들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스파도 당연히 사용하고 스트링거도 사용하지만 가장 주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탄소봉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벌크헤드의 이 탄소봉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 그 다음 설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무게 줄이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탄소봉 구멍을 이렇게 뽕뽕 뚫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뚫었으면, 뚫었다 하더라도 이 벌크헤드들의 개수가 또 많고 나무가 무겁기 때문에 무게를 줄여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항공기는 무게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기 때문에 저희가 또한 이 벌크헤드의 구멍을 적절하게 뚫어서 이렇게 뚫어도 되고, 네모로 뚫어도 되고, 세모로 뚫어도 되고, 별표로 뚫어도 되고, 동그라미로 뚫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구멍을 파줍니다. 구멍을 파주면
최종적으로 볼크헤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탄소봉 구멍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어쩌다 보니 사람 얼굴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작을 했을 때 볼크헤드들은 이렇게 생긴 나무들이 나오겠죠. 네,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볼크헤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설계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면 조금 막상 설계를 하려고 하면은 난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떻게 설계를 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체의 도면은 여러분들이 앞서 뭐 날개를 만들 때도 보셨고, 삼면도 도면을 딸 때도 보셨던 C130H라고 하는 기체의 삼면도입니다. 측면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벌크헤드이기 때문에 이 벌크헤드의 가장 첫 번째 설계 순서가 뭐였죠? 벌크헤드의 위치와 개수를 정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무작정 이렇게 벌크헤드의 위치와 개수를 설정을 하면 안 되겠죠. 뭐 나는 숫자 7이 좋으니까 벌크헤드 7개를 할 거야. 그리고 뭐 위치는 대충 기체를 출등분으로 해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떠한 이 벌크헤드를 위치를 선정하고 몇 개를 넣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준을 튼튼하게 설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목표를 튼튼한 기체를 만들자. 튼튼한 기체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떠한 비행기를 만드는데 저희 동아리에서는 세미 모노코크라고 하는 구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구조가 골격과 외피 그리고 스트링거를 통해서 만든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항공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아무튼 제가 간단하게 이게 뭔지 말씀을 드리면, 골격에 해당하는 것을 이 색깔로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벌크헤드를 제가 그리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비행기의 형상을 유지시켜주는 뼈대 역할을 하는 골격을 이렇게 세워주고 나서, 그리고 이 골격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은 뭐 어떻게 고정이 안 되니까 형상의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링거라는 것을 통해서 이 벌크헤드들을 고정시켜주는 장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얇은 막대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각각의 벌크헤드들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안쪽에도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외피를 씌우게 되겠죠. 외피를 이렇게 면을 따라서 쭉 감싸주면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체를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의 목표가 튼튼한 기체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설계의 방식은 세미 모노코크로 한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형상이 있을 때 각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연결 부위를 튼튼하게 해주어야 부러지거나 하중을 견디거나 할 수가 부러지지 않고 하중을 잘 견디고 또 전단력이나 비틀림 이런 것들을 잘 견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과장된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생긴 비행기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앞부분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유지를 하면서 튼튼한 구조로 만들겠다 하려면은 벌크헤드를 뭐 여기는 그냥 이렇게 쭉쭉 세우면 되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꺾인 부분. 이 꺾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꺾인 부분에 만약에 저희가 벌크헤드를 넣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넣지 않고 뭐 이렇게 벌크헤드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항공기가 날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을 받을 것이고 또 중력이 있어서 하중을 받을 거예요. 근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힘을 받으면 물론 물리적인 해석을 하면은 이게 설계를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힘을 딱 받았을 때 가장 부러지기가 쉽겠죠. 아니면은 여기에 힘을 가했을 때 토크에 의해서 여기에 전단력이 생기고 모멘트가 생겨서 이 지점에 크랙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벌크헤드를 넣어주고 스트링거를 결합해주고 해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게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려고 하는 기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크헤드를 넣으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게 벌크헤드의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항공기 외형의 특징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나눌 것 같아요.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래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항공기를 살펴봤을 때 이렇게 굴곡이 생기거나 항공기 외형에 변화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제가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는 필수적으로 벌크헤드가 들어가야 튼튼한 항공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벌크헤드를 넣어줘야 튼튼하겠죠. 그리고 여기 그 외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도 벌크헤드를 넣어줘야 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벌크헤드를 나머지 부분들은 적절히 이렇게 간격을 두면서 벌크헤드를 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케이드를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